지난 2월 초 큰 사건이 있었죠. 절세 계좌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선환급에서 후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들은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이 없게 되었습니다. 배당주의 대명사라고도 불렸던 ETF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꾸준히 매수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만 해도 개인 순매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미래에셋의 타이거는 나스닥과 S&P 500의 분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죠. 이에 따라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룬 바 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 중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전히 가장 완벽한 상품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총의 3분의 1 이상이 올 한 해에 2개월 만에 유입이 될 정도였습니다. 2022년 상장 이후 수익률은 미국 배당 주식형 ETF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성과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배당 성장률 또한 엄청났죠. 뿐만 아닙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은 국내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으로 절세 계좌에서의 혜택이 기존처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상품의 특징을 보면 연간 15% 옵션 프리미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코스피의 기본 배당 약 2%에 더해 연간 17%까지 분배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에 해당하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주당 과세 표준액에 책정되지 않는 부분 또한 특징인데요. 따라서 분배금 공시에서 이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비과세로 배당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차이를 보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일한 배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의 구조였다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 쥐어지는 돈은 약 13% 수준이 됩니다. 반면에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17%를 전부 손에 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까지 면제가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이 상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위클리 옵션 매도로 인해 먼슬리 상품보다는 높은 분배금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목표한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 콜옵션 매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기존에 상승 참여를 하지 않았던 종목과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중 분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15.4%를 과세하는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품은 코스피 200의 상승 참여율이 약 72% 수준이고 나머지는 옵션 프리미엄 매도 전략을 취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100% 옵션 상품에 비해서는 상승장에는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횡보 구간에서도 유사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본 상품인 코덱스 200 ETF와 비교해보면 실제 총 비용은 2배 이상 책정이 되고 있고 국내 주식형 ETF라 할지라도 특정 섹터나 파생 상품의 형태를 띠는 커버드콜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인식이 됩니다. 혹시나 이 세금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과거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 50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초지수인 코덱스 200과의 성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2024년 12월 3일에 상장해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약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동일 기간 기초지수와의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TR 성과를 보면 약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62%가량 기초지수를 추종한 결과치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내용에서는 코스피 200의 상승 참여를 72%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10%나 못 미친 기대 이하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상장 이후로 기록한 결과치를 기초지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로만 비교한 PR 지수로 봤을 때 커버드콜 상품은 상장 이후 현재까지 주가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 최대 하락폭을 의미하는 MDD는 기초지수의 성과보다는 좋은 모습인데요. 배당을 재투자한 TR 지수로 계산해보면 MDD는 동일 수준이지만 수익률은 개선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해도 앞서 설명했던 자료에서의 72% 수준 추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를 수치로 계산해보면 약 38% 수준밖에 상승 추종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당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연간 17%의 배당을 추구한다고 하는 말은 연간 17%의 배당락도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월봉 차트를 보면 월간 지급했던 배당금 수준만큼 배당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락을 감안하고도 더 큰 상승폭이 있어야 배당 성장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의 투자 원금은 조금씩 깎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도 이 정도는 상승해야 배당금이 성장하는 것 또한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사실상 10% 수준도 못 가는 게 현실인데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6.6%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버드콜이 기초지수로 삼는 이 코스피 200 지수 또한 2008년부터의 기록을 봤을 때 연평균 5.5% 수준의 상승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심지어 여기서 이 커버드콜 상품은 상승 추종을 72%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기초지수의 연평균 수익을 6%로 가정하고 72% 수준으로 상승 추종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평균 4.3% 수준의 주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배당락이 연간 마이너스 17%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론상으로 봤을 땐 연간 마이너스 10% 이상씩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하락이나 횡보장에 강한 커버드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커버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상품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운용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이 코스피 200이라는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커버드콜 위클리 방식까지 모두 같은데요. 이 종목을 통해 좀 더 과거의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토탈 리턴 성과를 봤을 때 기초지수보다 확연하게 따라가지 못한 커버드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오를 때 덜 오르더라도 하락장에서 좀 더 버텨주는 힘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보신 부분들을 PR과 TR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실적이 저조했죠. 심지어 MDD도 기초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초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와 줬는데요. 하지만 수익 추종률은 앞서 보신 코덱스의 상품보다는 아주 조금 괜찮은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MDD가 개선됐다 해도 이 정도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전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시리즈가 배당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내용을 40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커버드콜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이를 예측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미당 1호만 기초지수가 추구하는 분배율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컸기 때문에 배당락의 영향을 받아도 표기되어 있는 갭만큼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타미당 2호와 데일리 방식으로 상장한 속칭 타미당 3호, 그리고 코덱스의 상품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배당 성장이 향후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태 상장 이후로 배당 성장을 잘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착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 환율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상승률만 봤을 때 실제 타미당 2호의 성과는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커버드 콜이 기초지수 상승과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1세대 커버드 콜의 경우 기초지수가 하락이나 횡보 시에 더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의 커버드 콜은 기초지수 추종률이 높죠. 따라서 기초지수의 상승률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신 데이터들을 통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품은 코스피 200을 약 72%가량 상승 추종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절반도 채 따라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 성장에 포커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분배율 이상의 기초지수 성장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배당락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맞기 때문에 주가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품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금보다는 나은 구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자의 수준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신 이 종목은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금 소멸을 늦추면서 비과세로 천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래 기초지수가 갖는 상승률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수준의 분배율이 최적의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지나치게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면 배당 삭감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방어하고 배당 성장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 기초지수가 보유한 수익률과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은 더 낮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려 연간 17%를 분배해주고 이를 비과세로 취급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출시된 지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은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